네, 오늘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지수 한번 다시 살펴드릴게요. 코스피가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점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1%의 오름세로 오늘 오전보다도 상승폭을 더 넓혔고요. 22포인트의 강세로 2025의 마감입니다. 코스닥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상승 537포인트 거래 마감입니다. 자, 오늘은 해설을 해주실 분이 두 분입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하나투자증권 한승호 차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은 좋습니다만 네. 김동희 대표님 네. 오늘 상승을 즐길 수 있던가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뭐 의미가 없었다라고도 하던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지수대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시장이 좋아지려면 삼성전자와 IT 업종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설정해드렸던 박스권이 192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2020포인트 이 박스권을 앞두고 상단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진통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2020포인트를 돌파했죠.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박스권이 이제 레벨업되는 흐름을 전개를 시켰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IT, 그동안 이제 쉬었던 삼성전자의 반전, 그리고 IT 업종의 신고가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독주를 하면서 IT 업종의 업종 차트 역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다 전개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202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제가 1970에서 2100포인트로 박스권을 상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박스권은 한 단계 레벨업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의 퀄리티가 어떠냐의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520에서 550포인트대의 박스권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는 구간이고 55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동안 흐름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많이 좀 둔화됐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뭐 다시 2천억 대 이상의 순매수가 좀 유입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환율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율이 요동치지 않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겠지만 지금 유로존의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디폴트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시장은 이미 그리스의 디폴트를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요동을 치게 된다면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그리스 디폴트 문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머징 마켓의 환율은 좀 많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좀 연관시켜서 볼 때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과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승호 차장님께서도 좀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희 의견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환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유입된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수급 상황 개선 뭐 이런 흐름에 의존했다기보다는 어떤 차익성 매수세 유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변수에는 아직 여전히 취약한 흐름이 이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바대로 연초에 저점을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지수 상승 구도가 상당히 앞당겨진 패턴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히려 대외적인 변수 자체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연장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상고 하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로서는 외환시장의 동향에 현재 지수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좌우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도 사실은 아직까지 크게 자신을 갖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 오늘 김동희 대표님께서 오늘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지수가 202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IT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아주 큰 힘으로 지수를 끌어올려 줬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짚고 갈 필요가 있어 보이겠네요. 아니 뭐 주요 키포인트였으니까요. 네, 그 삼성전자가 뭐 5% 이상 상승하는 흐름 잘 보기 쉽지 않죠. 뭐 다른 종목, 개별 종목으로 간다면 뭐 상한가 친 거나 다름없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 오늘 5% 넘게 좀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좀 차트의 좀 흐름을 보시면요. 그동안에, 시장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좀 상당 기간, 지금 횡보하는 근 한 달 동안 옆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깊은 조정은 아닙니다만, 105만 원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탈하지 않고 지금 반등이 일어났고 오늘은 5% 이상 큰 폭의 상승을 전개시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만 지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움직임, 좀 9,300포인트대를 돌파해내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역시 전개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이 네. IT 업황하고 좀 무관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IT 업종 차트가, 즉 전기전자 업종 차트가 신고가 돌파한 게 아니라 네. 올라간 종목, 두 종목만이 좀 독주가 좀 나타나고. 특히 오늘만 보더라도. 네네, 예. 그렇죠. 좀 다른 그동안에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던 부분들은 뭐 그동안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은 팔고 떨어진 것을 그동안에 좀 순고를 한 것은 올라가고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IT 업황과는 좀 무관한 상승이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 좀 재료가 나왔죠. 하나는 LCD 사업부의 좀 분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하나는 좀 엘피다의 연속 적자 문제, 뭐 한쪽에서는 뭐 도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작용했는데 LCD 사업부의 분사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에 국한된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급등했기 때문에 정말로 영향을 많이 준 재료는 엘피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재료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올랐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텐데 상대 기업의 반사적 이익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일회성 요인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에 주가가 이 정도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오늘 오른 것에 대한 좀 후유증이 얼마만큼 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상승 자체에 대한 퀄리티는 썩 좋지 못했다. 즉 IT 전반적으로 내용, 업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견인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한 흐름이 아니라 어떠한 일회성 상대 기업의 반사적 이익에 대한 재료 때문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숨고르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좀 본다면요. 과거에도 뭐 대만의 기업들이 뭐 지진이 일어나서 공장이 좀 멈추어서고 이런 경우에 반사적 이익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10%씩 급등하고 상한가까지 가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후에 상당히 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그 정도 수준, 10% 정도 수준 급등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퀄리티는 썩 좋은 측면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삼성전자의 올해 5% 정말 보기 힘든 강세 흐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아까 얘기를 해주신 일본의 엘피다가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 부분이 LCD 사업부를 분사시킨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LCD 부분에서는 좀 경쟁사가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의 주가를 오히려 좀 끌어내리는 영향이었고 AMOLED는 오히려 또 강세였고 자, 오늘 이 이슈에 종목들이 뭐 희비가 엇갈린 것 같아요. 한번 흐름을 짚어주실까요? 예, 그 삼성전자의 그 LCD 사업 분사 이슈가 좀 사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도 약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LCD 사업부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회복 국면에 있었고 가치 자체도 그랬었고요.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내용 자체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CD 사업부를 분리해서 SMD 쪽으로 이제 넘긴다 이런 구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디스플레이 쪽이 삼성전자나 뭐 삼성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좀 분산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LCD 사업부뿐만이 아니고 SLCD라든지 또 SMD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은 일단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 그 그룹에서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어쨌든 옥사이드 및 뭐 OLED 사업 쪽으로 주력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효율성을 좀 더 확보하고 특히나 인력이라든지 자원의 효율성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삼성 SDI나 삼성 전기보다 매출액 기준으로서는 5배가 더 큰 규모의 대규모 사업자 계열사가 탄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경쟁사 대비 상당히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 이를테면 합병을 통해서 이익이 좀 희석이 될 수 있다라든지 또 지분율이 뭐 SDI 측면에서 상당히 좀 희석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LCD 사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러한 합병을 통해서 OLED 쪽이 네. 아무래도 좀 더 확대가 되겠죠. 예. OLED 쪽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군요. 오늘 종목별로 AP 시스템, 덕산아이 메탈, 이녹스, ICD 등등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꼽으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SFA 같은 예. 종목들이 상당히 좀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실리콘웍스 같은 곳은 뭐 OLED TV에 들어간 어떤 뭐 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장비 쪽보다는 사실은 OLED 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쪽이 이제 어떤 소재 측면 그런 쪽, 이를테면 뭐 제일모직에서 뭐 납품하는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력이 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합병권을 있어 삼성전자에게는 뭐 상당히 유리한 구도이면 틀림없지만 SDI는 전에 계열 지분법 평가 쪽으로 봤을 때 LCD 사업부라는 어떤 새로운 그 리스크 요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독주 속에 LG그룹주들은 반대로 힘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 현황을 보도록 하죠. 2,000억 원 이상의 전반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가했습니다. 그 종목들은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LG전자, OCI,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쪽인데요. 딱 보이시는 것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쪽이죠. 삼성의 강세를 보고 LG가 못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희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뭐 다 포함된 부분들이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에 올라왔던 LG 관련 종목군들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좀 한 달 가까이 좀 쉬었던 삼성전자는 올라오는 것이 이런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이것을 실적이나 업황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 종목은 올라오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쉬고 뭐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오늘 어떻게 보니까 이게 IT의 특집으로 된 것 같아요. 워낙에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애플의 주가가 주당 500불을 넘어섰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2,300달러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좀 잘 나가는 기업이네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중소형 부품주들 있겠습니까? 예, 애플의 제품에 납품되는 여러 가지 부품사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대형사들의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라든지 이런 IT 대형 부품사들도 물론 영향권에 있겠고요. 소형사들 중에는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라이콤, 인터플렉스, 넥스콘테크, 또 UID 같은 여러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그 언급된 모든 종목들이 다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러한 계열 이제 애플과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다소 여유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한 사업의 연속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실리콘웍스나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실리콘웍스는 뭐 OLED TV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BLU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나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처가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의 그 어떤 매출액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겠고요. 그 밖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FPCB라고 연성 회로 기판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든 타블렛 PC든 이런 FPCB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겠나. 뭐 여기에서 언급된 종목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뭐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판단과 베스트 업종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약한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2012년 들어와서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업종 중에 하나인 화학업종. 이제 2달 동안 많이 올랐으니 차익 실현에 이제 나서는 걸까요? 화학업종에 좀 판단이 필요해 보일 텐데, 김동희 대표님, 특히 뭐 단기적 성향을 네. 가진 분들, 중장기적 성향을 가진 분들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IT도 말씀드렸지만은 화학업종도 마찬가지 좀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 정세 속에서 낙폭과대 전업종들이 한 번씩 다 순환매가 돌고 한 사이클이 완료된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같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도 좀 같은 차원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단기적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입니다만 종목별로 좀 달리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탑픽 종목으로서는 LG화학 같은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전통적 화학 종목군보다는 하이브리드 성향이 좀 강한 이런 화학 종목군들,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성장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은 다른 종목보다 좀 더 탑픽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들은 매물 압박은 좀 계속해서 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상반기에 이제 차화정 시대 때 레버 카운트 2,100포인트, 2,200포인트 뭐 이런 데서 레버 카운트가 지금 11조 원이 설정됐는데 상당 부분이 차화정에 좀 매수가 들어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장기간 지금 물려 있다가 올라오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매도하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네. 있는 상황이고 11조 원이면 지금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화정이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매물 압박은 좀 상당 부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화학 전반적으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 단기적 관점의 성향이시라면 뭐 이익 실현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의 성향이시라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되 탑픽 종목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과 전통적인 화학 종목을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주가 급등세를 타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 가운데 OCI와 함께 더불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가 봅니다. 아까 외국인 매도 순위를 보여드렸는데 OCI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독일에서 보조금을 삭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며칠째 좀 좋지를 못하네요. 예, 그 독일이 보조금을 삭감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해진 보조금 기간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느냐 또는 그냥 보조금을 좀 낮추는 것으로 좀 더 연장을 시키느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일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쟁이 심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그 태양광 자체에 있어서의 사업성은 아직은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그 소위 말해서 그리드 페리티가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전문적으로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80% 정도가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의 어떤 주력적인 공급원으로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조 공급원으로서의 어떤 수익성은 확보가 된 상황이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가로서도 사실은 OCI가 저점 대비 상당히 상승률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화학업종이 사실은 지수가 최근 들어서 한 9% 정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은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를테면 특히 원유 공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이제 좀 불안한 요인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 좀 부각이 된다는 점 또 어쨌든 태양광 자체를 완전히 철폐하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에너지 생산 비용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명확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차익 실현에 다소 동참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업황 판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에게 대응 전략과 전망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동기 대표님, 2015, 2020 이 정도가 작년 8월 초에 그 개파락 이전의 네네.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시장의 전부는 시장의 모든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번 시장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만의 리그였죠. 개인이라든지 국내 기관들 팔기 바빴고, 외국인들만 이끌어온 그런 시장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본다면, 거래소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이전에 다 물려서 그냥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도만 진행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전혀 혜택이 돌아온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만의 유동성 장세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움직임을 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더욱더 이제 환율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지금 약간 좀 애매모호한 구간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하향 안정화될 때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좋은데 지금 이제 1110원대, 1120원대 요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100원 밑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좀 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이제 환차익을 입는데 1,100원 밑에서는 큰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순매수가 여기서 강하게 들어오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들어올 수가 없고 뭐 이러한 상황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지금처럼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제일 좋은데 모든 가격이라는 게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변동성을 주게 되면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만 독주하게 된다면 시장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IT 종목군으로의 확산 여부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장님?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의 어떤 추이를 보시면 상당히 상반된 흐름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완전히 굳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수의 추가 상승보다는 좀 더 하락 방향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상장사들의 수익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명쾌한 시황 해석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